뉴스 정면 승부.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박형주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를 진행하던 김상우 기자가 이틀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제가 대신 진행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 갑자기 퍼붓는 비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폭우로 인해 강남역, 사당역, 또 설릉역 일대 도로에 빗물이 발목 높이까지 차올라서 출근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 누리꾼들이 지난해 침수 피해 사진을 올리는 것을 두고 불안을 확산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하면서 강남역 침수 문제를 오는 2015년까지 완전히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종착역, 목적지에 도착하기 마련인데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도대체 언제쯤 종착역에 다다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금 어느 역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종착역까지 다 왔는데 정작 내릴 문이 어딘지 결정하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다음 내리실 문은 왼쪽인지 아니면 오른쪽인지 누가 안내 방송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역입니다. 자, 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 건지 궁금하군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7월 22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출발하죠.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내일 이틀입니다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5차 실무회담이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5차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고요. 네. 또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성공단 국제화 등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북측이 지난 4차 회담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대해서 우리 측은 오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재차 밝힌 내용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북측은요, 우리 측 수정안을 검토한 뒤에 오후 12시에 속개된 2차 전체 회의에서 재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조금 전이죠. 5시 반쯤에 종결회의가 열린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예.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벌써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네. 조금 뒤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차 회담을 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이제 잠시 뒤에 좀 확인이 되겠군요. 그러면. 예, 아마 6차 회담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예. 합의문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오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군요. 예, 검찰이 요즘 바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 환수팀은요, 오늘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주거지 그리고 사무실 등 세 곳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예.
압수수색 대상은요. 전 씨 일가의 미술품 구입을 10년 넘게 대행하고 또 미술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주선해준 전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입니다. 이게 지금 성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이죠. 네, 다른 분이죠. 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욱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사 직함을 갖고 활동했고요. 또 전 씨 일가가 직접 운영했던 한 갤러리의 대표로도 지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금 관리인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말 동안에 또 많은 관심을 모았던 뉴스 있죠. 이순자 씨의 뭐 이른바 30억 알토란 같은 돈을 검찰이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NH농협 신촌 지점에서 30억 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무려 1,2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자로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니까 매달 1,2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연금식으로 받은 거군요. 근데 매달 이만큼 나온다니까 놀라시는 분들 참 많았는데요. 저도 놀랐고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만든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직계 가족 또 친인척들의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보험사들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그 검찰이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징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여전히 높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의 재산을 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 재산인지 아닌지를 모두 검사 측에서 밝혀야 되고요. 이른바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 돈인지 이걸 밝혀내야지만 압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검사가 밝혀야 되고 더군다나 법조항을 보면은 돈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불법이라는 정황을 알고 받았다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참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유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 광주시가 정부의 보증서를 위조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일어난 이른바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요. 오늘 문체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또 대회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강훈태 광주시장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장관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그 강훈태 시장은요. 개최지 결정 당일이었던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에 문제시됐던 것이 왜 개최지 최종 결정 5시간을 앞두고 언론에 보도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 측의 불만과 의혹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도 같이 조사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개최지 결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바로 전에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5시간 정도 앞두고 언론에 보도됐다고 강 시장이 하거든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군요. 앞서 저희들이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 이야기했는데요. 이 속보가 전해져서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차 실무회담 전체 종결회의가 조금 전에 6시 5분에 끝났습니다. 회담이 일단 끝났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회담 결과는 또 추후에 자세히 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다음은 현대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제3차 희망버스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현재 270일이 넘게 고공농성 중인 최병승 씨와 천희봉 씨에 대해서 지지를 표하기 위해서 약 3,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현대차 직원들 사이에서 그 충돌을 빚었고요. 이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에 나섰죠. 통합진보당 홍상규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사내 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용역을 내세워서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측의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 회의록 검색이 오늘이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못 찾은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2007년 그 남북정상회담 대화로 열람 위원들이 오늘 오전에 그 최종 검색에서 대화로 원본을 찾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지금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여야가 이걸 발표를 할까를 두고 지금 몇 시간째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핵심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아예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대화록이 이관된 후에 이명박 정부 등에서 훼손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관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인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2라운드에서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됐다. 이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해서요. 관련된 내용들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6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궂은 날이 조금씩 개고는 있긴 하지만 잠수교 부근 양방향 계속 통제는 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통제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청계천 산책로나 양재천 하부도로 KT부터 영동 1교까지는 차량 통행이 재개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교통량이 늘고도 있지만 돌발 상황도 적지 않게 전해집니다. 노들길 통해서 한강대교 쪽으로 여의 상륜아들목과 노들길 램프 부근 1차로에서 낙하물이 있기 때문에 1차로를 중심으로 속도도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 순환도는 성산동 쪽으로 정릉터널 한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고장차 주변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국회대로는 신월 나들목 가는 길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목동교 사이 4, 5차로에서 시용차끼리 부딪혔기 때문에 이 주변 통과하실 때 더욱더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 첫 번째입니다. 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왔던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2%, 또 9억 원 초과할 때는 4%를 취득세로 내게 되는데요. 이걸 앞으로 세율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좀 낮춘다거나 지금은 9억 원이 기준입니다만 이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한다던가 그런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8월까지 방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김낙희 실장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4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6월 말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뒤에 주택 거래가 사실상 가파르게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에 따라서 그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힌 배경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그러면요. 우선 이제 지난 2011년 이후에 취득세 이제 한시감면 조치를 한 세 차례 정도 시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한시감면이 종료되면 또 거래 위축 우려로 또 반복 연장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잦은 세율의 변경에 따른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를 하고 예. 거래 비용의 부담도 좀 낮추어서 원활한 주택거래를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예. 지난 17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지난주 관계장관 간담회를 우리 기획재정부 부총리 주재로 가졌습니다. 예. 거기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일단 지금처럼 어떤 한시 감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 그 감면을 좀 더 장기적으로 하는 안을 서로 논의를 했고 그러한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안전행정부 또 국토교통부 역시 기재부 이렇게 세 개 부처가 함께 그 발표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다 보니까 안전행정부라든가 또 국토교통부 이렇게 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물론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처 간의 이견은 없었습니까?
이견이 없을 수야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일단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이제 각 부처에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예. 그 지난 수요일 7월 17일 이제 관계장관 간담회에서는 일단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취득세율의 인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처 간의 논의를 할 때에도 취득세율을 이제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예.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앞서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실거래가가 도입된 이후에 취득세가 뭐 인하했다가 또 다시 이제 네. 이게 복구됐다가 이제 왔다 갔다 네. 하니까 이걸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장기적이라는 말은 그 이제 한시적으로 했던 걸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영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군요.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뭐 이제 부처 간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시점에 이제 보다 이제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과거 우리가 해왔던 그런 한시 감면 이러한 조치는 적어도 아니다. 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예. 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할 때 이 그 네. 기간에 대한 문구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실 겁니까? 네, 당연합니다. 예. 이제 남아있는 쟁점들 가운데 하나가 그렇다면 네. 어떤 방법으로 인하를 하겠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율을 다시 말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낮춘다거나 아니면 지금 9억 원을 기준으로 돼 있는 그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나온 바 있는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좀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이제 기본 입장은 우리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 실제 이제 인하와 관련해서 인하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인하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앞으로 이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관계부처 간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예.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 국토부에서는 지금 9억 원 이하 주택이 2% 취득세 물게 하는 걸 이제 1%로 하고 이제 9억 원을 넘을 때는 그 4% 내던 걸 2%로 낮추자. 뭐 이런 입장인 네. 것 같고요. 또 기재부와 그 행정부는 그 구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자. 이렇게 네. 좀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이건 맞습니까? 그러면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각 이제 3개 부처가 모여서 예. 머리를 맞대고 이제 재원의 문제가 제일로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원 문제와 함께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어떤 부처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직은 뭐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또 어떤 부처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제 상계 부처가 논의를 해서 네네.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해내는 거. 예. 그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 재원이 이제 그런 걸려 있는 내용을 예. 네네. 저희들은 8월 말까지는 네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재원이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좀 그 이른바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고 계시겠군요. 그러면요. 네, 그렇다고 예.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 주택 거래 그 당사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과세 구간이나 세율이 조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6월 말 이후와 그 입법화되기 그 사이에 이제 주택 거래를 하는 사람들, 네. 취득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이제 소급 적용이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세율 인하가 적용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네. 소급 적용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예.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 법안이 제출돼서 논의가 되고 확정이 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과거에도 이제 이런 어떤 한시 감면 법안들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 그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법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는 있었고 또 실제 그렇게 적용된 바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또 이 취득세 인하를 네.
항구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논의 중에 있고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소급해서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은 좀 성급하지 않을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술상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셨기 예. 때문에 그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미룬다거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거래가 뚝 끊기는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 이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감안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저희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연말까지 지속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함께 또 정부가 다른 어떤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을 나름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진다면 뭐 그렇게 부동산 거래가 이 일시에 단절되거나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취득세가 결국은 이제 지방세고 또 지방재정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앞서서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네. 취득세가 인하되면 그 발생하는 지방재정 감소를 충당하려면 결국은 이제 그 지방 소비세나 특히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지방 소득세 같은 부분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올려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누누이 증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원칙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는 증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거는 말 그대로 증세지요. 예. 세금을 조금이라도 깎아주는 것은 이제 감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증세를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특정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저 과표 구간을 뭐 조정한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세금 인상을 목표로 예.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어떤 세수를 증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예를 들면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비과세 감면의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 즉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증대시키는 거는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원화시켜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의 어떤 조정 문제는 어떤 세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예.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네. 과세 방식을 뭐 조정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직접적인 증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 이제 소비세의 경우는 사실 그럴 것도 같은데요.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구간을 조정하지 않는다거나 그 세율을 만지지 않고 그 세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다른 기술적인 방법은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우선 실무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현재 우리 안전행정부와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시점에서 뭐 딱이 이렇게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예.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 그런 안도 제시가 될 것입니다. 예. 이제 처음부터 정부가 이번 취득세율 인하의 목적을 주택시장 정상화, 활성화를 위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실효성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장기적이든 아니면 영구적이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 초반에는 좀 반짝 효과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걸 당연시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택 활성화의 그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예. 취득세 한시 감면이라는 걸 통해서 매번 종료되는 시점에 거래 위축이 된다 하면서 이 비용들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이번에 이제 합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그것이 단기간에 어떤 거래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예. 전체적인 세부 부담이 장기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거래가 위축되어 있던 부분들이 조금은 좀 더 풀리지 않겠느냐. 예.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8월 중에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고 9월 정기국회 때 이제 입법화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기재부에서 세우고 있는 그 데드라인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저희는 8월 말까지는 어떤 우리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예. 또한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 방안을 이제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방안이 마련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입법화해서 정기국회 때 제출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지방세를 왜 그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느냐라는 그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건 또 이제 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그 지자체의 반론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김낙희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 세상이 스마트해진 만큼 우리들도 행복해진 걸까? 의심도 불안도 더 커져버린 건 아닐까?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더 행복한 통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 SK텔레콤 바른 통신 문화 캠페인.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국가기록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이 그 회의록 검색 마감 시한이었고요. 또 열람위원들이 이 결과를 보고해서 운영위에 오늘 그 결과 내용을 보고한다라는 게 이제 오늘 일정인데요. 그 지금 현재 여야 열람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금연구역은 뭘 보고 알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2013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6월부터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식당, 호프집 등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당, PC방, 커피숍, 호프집. 공공장소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가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렇게 풀어봐. 붙자매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도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 원 이상 주유시 매일 2만 5천 명에게 자동차, 구도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일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일이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정면 인터뷰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로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이 최종 검색일이었습니다만 여야 열람위원들이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뒤졌지만 이 대화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당분간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친노 핵심 인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의 봉인이 해제됐고 또 이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도 2차례나 있었다.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운영위에서 대화록 검색과 관련된 최종 보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관련된 내용도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예. 그 홍 의원님은 일단 운영위원은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야 운영위원이 열람위원들이 일단 그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그걸 운영위에 지금 보고하도록 하는 게 이제 오늘 일정인데요. 네. 그 현재까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전해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일단 오늘까지 그 검색한 결과로는 예. 그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예. 아마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없다. 예. 이런 것으로 해석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찾을 수 있는 검색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간적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는 찾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찾지 못했다. 이게 여야 열람위원들이 그 문구에 공통적으로 합의해서 채택한 문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운영위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아마 지금 어떤 식으로 하여튼 오늘까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새누리당에서 없다. 민주당에서 네. 지금까지는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은 계속 있었던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열람위원들이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할지는 저희들이 또 소식이 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고요. 네. 일단 홍영표 의원께서는 운영위원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다면요. 그 민주당 네. 입장은 이게 지금까지 없다. 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대화록을 이지원에 탑재해서 예.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도 그렇고요. 예. 또 일부에서 참여정부에서 폐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당시에 두 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분은 이지원에다가 탑재를 하고 예. 한 분은 국가정보원에다가 보내서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임 대통령이 활용하도록 하자 예. 이렇게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정원에 하나 보내면서 이지원에 그것을 탑재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검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홍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네. 그런 절차로 국가기록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다들 네. 생각을 하고 이제 열람을 시작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 네.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애시당초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에서 그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라는 그런 진술이 있었고요. 또 이제 남겼는데 중간에 분실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나 정부 여당 이쪽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한 1, 2년 전부터 예. 근거 없이 참여정부에서 폐기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서 보관 중인 그런 대화록을 본 것처럼 이야기한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이번 열람 과정에서도 예. 보면 국가기록원이 처음에는 검색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보고를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지금 조사 과정에서도 국가기록원의 어떤 보존의 관리 실태가 너무 허술해서 예.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의 팜스에 대한 검색을 이번에 한 것인데요. 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소위 이지원 사본에 대해서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특별서고 여기에 예. 대해서 봉인을 하고 네. 있었는데 그것을 봉인을 해제하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두 번이나 아무튼 봤던 그런 그 사실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문제가 실제로 관리 소홀로 해서 어디로 실종이 된 것인지 네네.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폐기된 것인지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뭐 국가기록원이 또 어떤 실수로 예. 이것이 없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회의록이 실종된 것에 대해서 그 경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이제 이 네. 문제가 남는데요. 그렇죠. 그 조금 전에 그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 그 열람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했던 이야기가 그 전해진 게 있는데요.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야 합의에 의한 보고서 문건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했다고 보고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예.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명백하게 이것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예. 이렇게 분명하게 이관된 중요한 국가기록물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예. 이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 저희들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식의 측면에서. 수사입니까? 저희들은 우선 특검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도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대단히 철저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그 수사가 이루어진 그런 재척 사유가 검찰에 있기 때문에 네네. 검찰이 직접 이것을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그래도 보장이 되는 특검을 통해서 예. 이것의 객관적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쪽의 입장이 특검이라고 한다면요. 그 네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특검까지 벌이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너무 그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당내 일각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국정조사는 지금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이것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제 국정조사를 마치고
아마 정기 국회 때 특검을 아마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 이게 사초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기록물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실종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예. 이것은 사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 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상 규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워낙 큰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이 논란이 최초로 불거진 게 그 2007년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NLL과 관련된 발언을 했느냐. 이게 그 처음에 그 시초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라진 것에 대한 진상 규명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대화 그 발언 자체에 대한 그 진상도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발언에 있는 대해서는요. 네. 예. 음성 파일을 공개해서 보자. 이런 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소위 새누리당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이렇게 정략적으로 활용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적행위를 했다. 반역행위를 했다. 이렇게까지 돌아가신 분한테 말을 험하게 했는데요. 예. 지난번 일단 그 국정원에서 발표한 103페이지짜리 그 대화로 저희들은 이것도 완전하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에 NLL을 포기한다는 어떠한 발언도 없습니다. 예. 한번 103페이지 그 국정원에서 발표한 대화록을 읽어보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은 이미 60% 이상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부분도 끝까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했는가? 이것은 지금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어디에도 그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 이것을 국가의 거의 그 중요한 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예. 제가 좀 지적을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보면 예. 이것을 이미 작년부터 사전에 인지하고 또 NLL을 가지고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계획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지금 예. 이 시점에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홍영표 의원을 연결했던 건 어제 제기하신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앞서 다른 질문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서 많은 시간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있는데. 제기하신 의혹은 오늘 많은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봉인 해제를 인지한 시점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이것을 결국은 공개하는 것은 그리고 열람위원이 아닌 홍영표 의원이 공개하는 것은 이른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아마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예.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한 것은 노무현 재단 측이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을 돌려받기 위해서 국가기록원과 논의를 했고 예.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봉인이 해제되어 있고 무단으로 그 이지원 사본에 접속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책상 앞에선 꽉 막혀 있던 아이디어도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현대자동차.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블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3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